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온라인 학교에 등교한 것을 환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성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캔캔 퍼즐 풀어봤나요? 선생님은 캔캔 퍼즐이 수도쿠도 할 수 있으면서 연상까지 할 수 있어서 수학적인 퍼즐이라 좋아하는 퍼즐 중에 하나예요. 혹시 풀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6강 동영상도 한번 확인해보고 학습 자료 통해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카톡 소리 들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화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함께 수업한 여러분들에게 숫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데, 자, 처음으로 시작한 충남 온라인 학교, 오늘까지 7번의 수업, 누군지도 모르는 너희들과의 수업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구나. 첫 수업은 3월 19일, 마지막 수업은 4월 2일. 천사들아, 끝까지 수업 잘 들어주렴. 안녕. 아무튼 끝 멘트를 미리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원섭섭한데, 아무튼 선생님하고 1강부터 7강까지 함께 완강한 친구들한테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은 전 시간 채팅 화면인데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 시간 공부했었던 내용이 조립제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개수만 사용하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립제법과 개수만 사용한다를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 착한 5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썼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OX 퍼즐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문제가 참이라고 하면 동그라미에, 거짓이면 X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1번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레마 학생, 나빈이 학생 참이라고 잘 적었어요. 남조 학생도 그렇고요. 다 잘 적어주고 있네요. 맞아요. 이 문제는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참인 거 알았으니까 1번 문제는 동그라미 부분에다가 색칠을 하면 돼요.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번 문제 풀었더니 거짓, 3번 문제 거짓, 4번 문제 참, 5번 문제 거짓, 6번 문제도 거짓이라고 하면 2번부터 6번까지 참 거짓에 따라서 OX 부분을 적절하게 색칠하면 되겠죠? 자, 색칠한다면 이제 이런 숨겨진 그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마음이 나타나 있네요. 아무튼 오늘 게시판에 선생님이 업로드한 학습지 그거 보면서 오늘도 수학도 공부하면서 숨겨진 그림도 같이 찾아보기로 해요.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업로드한 학습지예요. 아직 다운받지 못한 친구들은 꼭 다운받아 보고요. 문제가 이제 35개나 있는데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 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1강부터 6강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항식 단원을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풀지 않은 문제들은 꼭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번 주 금요일 5시, 그러니까 온라인 학교가 이제 종료하는 시간이 되겠죠? 아무튼 그때 학습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만든 거니까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도 유튜브 서버에 흔적 좀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 다항식인데,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온 거는 전 시간에 학습 목표 적어준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에 대한 흐름도도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학습 내용 간에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도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센터 부분에 곱셈 공식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곱셈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별표 쳐 있는 부분. 그래서 다음 단원인 방정식이나 부등식, 여기에도 인수분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무튼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인수분해 중요하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 인수분해. 인수분해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게 인수분해예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빨간색 선, 빈칸 안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나요? 이 부분에는 예, 맞아요. 인수분해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항식을 곱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 이 박스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거죠. 전개. 그래서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이제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또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 둘이 서로 이제 역과정, 반대 과정이라는 것도 생각해주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선생님하고는 공부할 이제 인수분해 공식들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 공식들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고 여러분들 이제 다 외워야 하는 그런 꼴들이고,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약간 이제 변형된 이런 이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이제 여기 역과정이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곱셈 공식은 우리가 2강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강 학습 자료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들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인수분해 유형 6가지를 설명을 해볼 거예요. 6가지. 자, 학교에서는 아마 2시간 이상 시간이 이제 걸릴 부분인데, 선생님과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런 유형들이 있었구나 알아두면서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유형은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공식을 이용한.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라 28번 문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A라는 식이 97의 세제곱 더하기 9 곱하기 97의 제곱 더하기 27 곱하기 97 더하기 27이라고 하면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이 숫자가 되는가? 물론 이제 이거를 다 곱해서 결과를 찾으려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참고로 이제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어떤 곱셈 공식의 모양이 떠올라야 돼요. 조금 어렵다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나요? 이 9라는 숫자를 3과 3의 곱으로, 또 27은 3과 3의 제곱으로, 끝에 있는 상수항 27도 3의 세제곱으로,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꼴의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97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0의 세제곱이면 100만이 되겠죠? 0 하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8번은 거짓이 됩니다. 거짓.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써놓고 나서 숫자와 문자 사이에 서로 대응을 잘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x 대신 97을 y 대신 3을 대입하는 걸로요. 유형 1 하나 더 풀어볼게요. 30번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이건 하나의 항등식이에요. 우리 항등식 정의가 뭐였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x나 y 대신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걸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식에다가 x 대신 1을 y 대신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x 자리에다 1, y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1 빼기 6 더하기 10 빼기 8 얘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식이 나오죠. 근데 실제 계산해보면 11에서 1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과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고도 참 거짓을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거는 뭐 x, y에다가 0처럼 이런 숫자를 대입을 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성립한다. 그럼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숫자 집어넣어서 성립할지 안 할지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식은 참이 아닌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예요. 공통 부분. 푸는 방법은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복잡한 식을 조금 간단하게 다른 문자로 변환하는 거. 이게 치환이죠. 우리 학습지에는 31번과 32번 이 두 문제가 유형 2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선 32번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32번 문제부터요. 자, 32번 문제를 보면 공통 부분이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a로 치환을 할 거예요. a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이 식 a 곱하기 a 마이너스 8 빼기 20 이렇게 바뀔 수 있죠? a에 대한 2차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32번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2차 식에 대한 인수분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31번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31번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여기에 p를 더한 이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수 p값 얘가 15가 되냐 2차 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를 시킨대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유형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라고 있는데 문제상에서 주어진 부분을 보면 공통 부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참고로 이 식은 공통 부분이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전개를 해보면 그 전개, 잘 전개를 해보면 공통 부분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식 누구와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이 식에서는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7을 얘네 둘을 곱하면 또 안쪽에 있는 두 식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5 얘네 둘을 곱하면 우리 공통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7을 먼저 전개를 해보면 이 부분은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7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은 얘네 둘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5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p를 더하는 상황인데 x제곱 플러스 8x라는 공통 부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x라고 치환을 해볼 거예요. 자, x로 치환하면 라지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뀔 수 있죠? 라지 x에 대한 2차식.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x 더하기 7이랑 x 더하기 15 곱한 거에다가 p를 더하는. 그래서 여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2x 더하기 7과 15를 곱하면 105가 되죠. 여기에 이제 p를 더한 게 완전 제곱꼴로 표현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되려면 1차항 계수 22의 반절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판별식 d가 0이 되는 상황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1차항 계수 22의 반절이니까 11이에요. 11을 제곱하면 11을 제곱하면 121이 되겠죠. 그래서 105 더하기 p 이 부분이 121이 되면 돼요. 121. 자, 그래서 p 값은 16으로 찾을 수 있겠죠. 문제상에서는 p 값 1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p 값 15라고 했으니까 31번 거짓이 되겠죠. 아무튼 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가 있는 식들 적절히 곱해가지고 공통 부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푼 것처럼 곱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곱하면 공통 부분이 보이진 않지만 조금 시행착오 겪어서 답은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가장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유형은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복 2차가 뭐냐. 2차가 제곱이 된 상태를 복 2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곱의 제곱을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제곱의 제곱. 우리 제곱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을 2번 곱하면 얘는 x의 4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복 2차는 주로 짝수차 항들이 나타나는 식들이에요. 4제곱, 6제곱, 제곱 이런 항들이요. 이 유형 3번은 19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19번 문제도 곱셈 공식의 이제 모양이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외워둬야 할 모양이기도 해요. 일단 외운 친구들 19번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래요? 19번 문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승원이 친구, 혜성이 친구, 수호 친구 참이라고 정훈이도 참일 듯.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 왜 거짓이냐? 여기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중간. 여러분 댓글 보고 읽다가 선생님도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모양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실수하기 좋아서 그래요. 아무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곱을 했는데 식에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좀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역으로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얘를 인수분해하는 걸로 풀이를 해볼게요. 인수분해하는 걸로 지금 이제 밑줄 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제곱 4제곱이 있기 때문에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는 a제곱을 라지 a로 그리고 b제곱을 라지 b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얘네 치환을 하면 라지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라지 b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된 식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특정 항 하나를 더하고 빼는 이런 과정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도 조금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바로 인수분해 할 수는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두껍게 밑줄 그은 이 부분이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죠. a 더하기 b 전체 제곱으로. 그러면서 뒤에서는 a, b를 빼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건 치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문자로 환원을 시키면 라지 a 대신에는 a 제곱을 라지 b 대신에는 b 제곱을 집어넣으면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전체 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빼는 거죠. 근데 a제곱 b제곱은 ab 전체 제곱으로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어떤 곱셈 공식의 모양이 보여요? 인수분해 공식. 제곱의 차꼴이기 때문에 제곱의 차 모양이면 합차 공식을 떠올릴 수 있죠? 합차 공식.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더하고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빼는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식 처음 주어진 거는 b제곱이 맨 뒤로 가게 식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아무튼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게 이제 유형 3번의 복 2차식 이런 모양의 인수분해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 이 네 번째 유형은 문자가 많은 식의 인수분해예요. 문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는 방법이라고 하면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선생님이 특정 문자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주어진 식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조금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차수보다는 낮은 차수의 식이 좀 더 쉬운 식이 되기 때문에 차수가 낮다는 거는 일단 주어진 식에서 특정 문자에 대한 최고차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33번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 텐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해서 A 세제곱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A제곱 C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빼기 AC 제곱, 얘가 0을 만족시키면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냐. 자, 문제도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 문제상에서 주어진 차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는 이 부분 때문에 3차라는 거 알 수 있죠. A는 3차. 자, 그리고 B는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B는 2차가 돼요. 2차. 그리고 C는 이 부분을 보면 3차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수가 누가 되냐면 가장 낮은 차수가 B가 되겠죠. B.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B 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B의 차수가 점점 작아지게 식을 전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써보기로 하면, 자, B가 있는 부분이 일단 B 제곱이 있는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B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 B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B가 없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상수항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C 빼기 C 세제곱 빼기 AC 제곱이 0. 자, 그런데 B 제곱 앞에 A 플러스 C라는 개수가 있죠? A 플러스 C.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보면 A 플러스 C의 모양이 보이나요? A 3승 더하기 A 제곱 C. 여기도 A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빼기 AC의 제곱, 이 부분도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들은 공통인 인수가 있죠. A 더하기 C라는 공통 인수가.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C로 이 식 전체를 묶게 되면 A 더하기 C로 묶은 상태에서 나머지 B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래서 이렇게 둘 곱한 게 0이 되는 이런 꼴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하고 공통 인수 찾아서 인수분해를 한 상황인데, 우선 이제 이 문제는 그럼 A, B, C가 이런 식을 만족을 시키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요. 길이. 자, 길이라는 거는 양수죠. 양수. 양수기 때문에 A와 C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여기 주어진 두 식 A 더하기 C와 B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C제곱 둘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둘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냥 줄여서 썼는데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한다. 근데 앞쪽이 0이 아니면 뒤쪽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식을 찾을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많이 보던 식이네요. 어떤 식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C가 빗변인, 각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두 변이 같다라는 조건은 이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33번 문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33번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 자,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용된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식은 다양하게 있고 또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 찾아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정삼각형이나 또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런 조건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인수분해 잘하면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자, 5번째 유형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우리 인수정리가 뭐였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공부했을 때 나왔었죠?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예요. 그런데 나머지가 0이 되면 은산이가 잘 적어줬는데 나머지가 0이 되면 그걸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결국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제 알파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값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알파는 누구냐? 주어진 식,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는 식에다가 어떤 값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려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값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0이 됐다라고 하면 그 식은 x-알파라는 이런 1차식의 인수를 반드시 갖는다는 거예요. 공부했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파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알파. 자, 그러면 알파는 어디에서 찾냐? 일단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런 식에서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아주면 돼요. 상수항의 약수. 물론 이제 약수라고 해서 양수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다 고려를 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 fx라는 x3승 더하기 7x제곱 빼기 17x 더하기 9. 자, 이 식 9의 약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 6개 수들 중에 누구를 대입해서 이 식 0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닉네임 친구 x값 잘 찾았네요. 자, 여기 2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풀려던 이 fx라는 식은 x에 대한 3차식이니까 만약에 이 3차식이 1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3개로 나눠지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값 최대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1차식과 2차식으로 곱이 인수분해가 되면 또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값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 작은 숫자 중에서 나타나니까 1이나 3 이런 것들 대입해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7 빼기 17에다 9를 더하니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값 1, 얘가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 알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선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조립제법. 자, 그래서 fx의 개수를 순서대로 쓰고 1, 7, 마이너스 17, 9 그리고 조립제법은 나눗셈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누구를 가지고선 조립제법을 쓰냐면 대입해서 0이 되게 했던 이 1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자, 방법은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다음 칸 위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조립제법은 나눗셈이랑 반대라고 얘기했죠. 위아래를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7과 1을 더하면 8. 근데 1이랑 곱하니까 이 숫자는 또 다음 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7이랑 8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또 1과 곱하니까 마이너스 9는 다음 칸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위에 아래 더하면 0이 돼서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우리 나머지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나머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앞에서 대입해서 0이 된 이 상황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립제법을 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머지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몫을 찾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조립제법은. 그래서 여기 1, 8, 마이너스 9 얘가 써있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는 2차식 하나 얻을 수 있죠. 어떤 2차식이냐면 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fx는 x-1에 x-1, x 플러스 9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앞부분에 있는 x-1은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물결 쳤던 x제곱 더하기 8x-9를 바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해놨기 때문에 34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f91의 값을 찾아볼게요. f91의 값을 구하려면 x에다가 9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 91을 대입하면 90 곱하기 100. 그래서 81만이 되네요. 81만. 근데 문제는 91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거짓이 되죠? 거짓.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인수분해 문제는 이렇게 인수정리 이용하고 또 조립제법 써야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아무튼 중요하니까 연습 좀 많이 해두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어떤 추가 설명이냐.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34번 같은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식이에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식. x 3승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는 시기에 꼭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나 3, 뭐 다른 숫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적용하는 이제 팁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다항식 px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px를 0을 만드는 a라는 값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a라는 값을. 근데 이 a라는 값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대요. 이 박스 부분. 자, 어떤 값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부호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분모 쪽에서는 주어진 다항식의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최고창의 개수, 분모 쪽에. 또 분자 쪽에는 인수분해 하려는 그 다항식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쉽게 최고창의 개수로 상수항을 나눈 거에 약수 중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 것 중에 이 0을 만드는 a라는 또는 알파라는 이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시간 관계상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닌 문제 뭐 하나쯤 더 풀어보면 좋은데 풀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찾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 6번이에요. 6번째 유형. 자, 이 6번째 유형은 개수가 대칭인 식의 인수분해예요. 개수가 대칭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이제 꼴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는 35번에 있는 이제 이 문제예요. 얘는 이차항 계수인 6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표현된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식이 있으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겠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최고차가 짝수인 대칭인 식은 중간 부분에 있는 x제곱으로 묶어서,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제곱 곱하기 앞부분에 x제곱 빼기 5x, 그 다음 x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상수 6만 남고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1, 1은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도록 특정 항들을 묶어주면 돼요. 제곱 모양이 보이는 애들, 또 1차 x의 모양이 보이는 애들.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묶어보면 얘는 x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분의 x제곱분의 1, 또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6 뒤에다 써주고요.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우리 x 플러스 x분의 1로 완전제곱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완전제곱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라는 수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 모양을 만드는데 숫자 2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2를 빼준 상황이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6이랑 계산해서 식을 다시 써놓으면 얘 x제곱,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4. 물론 이제 이 문제도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치환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우리 치환하지 않고 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는 더해서 마이너스 5고 곱해서 4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x제곱이 x를 2번 곱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x 2개 중에 하나를 이쪽에다가 또 하나를 이쪽에다가 각각 분배 법칙을 적용했다고 하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x제곱 더하기 1 빼기 4x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부 하나 잘못 써놨죠? 그래서 35번 문제,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바쁘게 6가지 유형을 이제 한두 문제씩 간단히 풀어보면서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항식의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아무튼 각자 한번 평가도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에 관한 명언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음악 재생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가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근데 그거는 도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도전만 있다고 해요. 실패가 아니라 도전. 그러니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가능성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썼던 댓글들 선생님이 이제 모아놓은 건데, 아무튼 어려운 수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무튼 이 수업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튼 내일까지 온라인 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열심히 수업 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진짜 안녕.